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와 같이 빠르게 변하고 많은 것들이 변하는 세상의 흐름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가족생활의 변화입니다. 201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현재 3가구 중에 한 가구는 맞벌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맞벌이를 하면서 그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이유는 내가 일하는 동안 우리 아이를 누구에게 맡길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애를 쓰면서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지금 현재 많은 젊은 엄마 아빠들이 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이유를 알아보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맞벌이를 하기도 하고 자녀 양육이나 자녀를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을 모으기 위해서 맞벌이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한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는데 평균 3억 8천만 원의 돈이 든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런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외벌이를 하는 것보다는 부부가 같이 맞벌이를 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노후 마련 자금을 가지기 위해서 맞벌이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사 중에서도 최고의 농사는 자식 농사라고 합니다. 젊은 부모이건 할머니, 할아버님과 같은 세대이건 상관없이 우리들이 사는 가장 큰 의미는 내 아이를 잘 키우는 것. 그것이 한국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맞벌이를 하면서 하루하루 분을 다투어서 초를 다투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가장 크게 고민이 되는 바는 내 아이를 그 어린 아이를 내가 일터에서 일하는 동안 어디에서 누군가에게 맡길 것인지가 모든 부모들이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0-3세 영유아 아이들의 75%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돌봐주는 경우에 해당이 되었고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는 아이들의 35%도 엄마 아빠가 일하는 시간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의 돌봄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또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해결하고 싶은 엄마 아빠들에게는 할머니, 할아버님들의 도움이 그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젊은 엄마 아빠들한테 물어보면 내 아이를 키워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으로 그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까지 그들의 도움을 의지할 수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적어도 내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즉 3살 전에는 할머니, 할아버님의 따뜻한 손길 안에서 아이가 안전하게 커 나갈 수 있기를 젊은 엄마 아빠들은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그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 가족들이 갖고 있는 끈끈하고 깊은 정에서 그 배경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족들은 서로 그 무엇보다 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려는 마음도 크고 가족을 위해서 나는 못할 것이 없다. 내가 살아가는 가장 큰 의미는 내 가족과 내가 함께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의 가족 문화는 굉장한 큰 힘을 발휘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격대 교육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세대를 달리해서 세대를 뛰어넘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전통 육아 방식을 격대 교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 양육에 참여하게 되면 바로 그 격대 교육을 현대사회에서 다시 한번 부흥시키는 일에 참여하시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최초의 자녀 양육서라고 할 수 있는 양아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선 중기의 선비인 이문건이 자신의 손자를 자신의 방에서 같이 재우고
키우고 책을 읽히면서 보다 바람직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쓴 자녀 양육서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자녀 양육서입니다. 이와 같은 격대 교육의 전통은 우리나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현재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을 때 오늘의 내가 있게 되기까지는 우리 외할머니의 돌보심과 사랑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많은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빌 게이츠도 자신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건 어렸을 때 함께 해줬던 외할머님의 사랑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격대 교육을 우리가 재조명하는 이유는 젊은 엄마 아빠가 주는 사랑에 못지않게 할머니 할아버님의 푸근하고 깊은 사랑이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을 저희가 동감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든다면 젊은 엄마 아빠들은 아이를 실제로 키워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이를 자꾸만 강요하거나 재촉하거나 빠른 결과를 기대하면서 아이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에 비해서 할머니, 할아버님들은 이미 자녀를 키워본 경험도 있고 또 세상을 살아본 경륜도 바탕이 되어서 지금 당장 무엇이 보이지 않더라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진중한 사랑을 갖고 계시죠. 할머니, 할아버님께서 자녀 양육에 함께 하시면 여러 가지로 서로에게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보면 바로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내색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하는 일도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자면 다른 일도 아니고 손자녀를 양육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무엇을 먹일까? 어떻게 먹일까? 어떤 책을 읽어줄까? 아주 사소한 일까지 모든 어른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젊은 엄마 아빠들이 기대하는 것과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이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교육의 방향이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젊은 엄마 아빠는 자신들을 대신해서 연로하신 부모님이 아이를 돌봐주고 계시는데 차마 어머님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아버님 저건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또 할머니 할아버님 입장에서는 내가 알아서 어련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젊은 엄마 아빠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괜히 내가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릴 수도 있고 내가 뭔가 부족하다라는 느낌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바로 가족이기 때문에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하기가 어려워서 말을 하지 않는 사이에 그 중간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눈치를 보고 또 눈을 돌려서 엄마 아빠의 눈치를 보면서 제일 큰 마음고생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사랑스러운 손자 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자녀 양육에 할머니 할아버님이 참여하시게 되면 젊은 엄마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님이 함께 하셔서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교육의 방향을 같이 이야기 나누시고 합의된 방법을 도출하시는 것이 아이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루 마침에 끝나는 일도 아니지요.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하는 긴 여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냥 덮어두기보다는 한 가지 문제라도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방법을 찾으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바로 가족이기 때문에 젊은 엄마 아빠들이 자신의 부모님에게 손자녀 양육을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요. 한 부모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돌봐주던 외손주가 있었는데 그날도 그 아이랑 하루를 재미있게 보내고 나서 이제 저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올 때까지 아이 밥도 먹이고 책도 읽어주고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윽고 한 8시쯤 되는
되니까 손주가 할머니 빨리 가 하면서 자꾸 밀어내더래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와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지, 엄마 아빠 오시면 갈게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할머니 빨리 가 하면서 등을 밀어서 좀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정말 그 아이의 아빠가 퇴근하자마자 할머니 빨리 가 매몰차게 이야기해서 나오면서 굉장히 속상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속상한 마음이 생각보다 빨리 없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가서 많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2달쯤 우연히 그 아이의 엄마 아빠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 생각에 할머니 할아버지랑 있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갈 때가 언제냐면 자기 엄마 아빠가 왔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는 걸 경험하면서 이 아이 생각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빨리 가면 우리 엄마 아빠가 빨리 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아이들은 아직 우리들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웃지 못할 일들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손 자녀를 양육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장점이 되기도 하고 한계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가족이고 내 핏줄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나한테 좀 버릇없이 굴어도 섭섭하게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바로 가족인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니?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하면서 가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한 사소한 말 한마디나 차가운 눈빛 하나가 더 오래 깊은 상처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그냥 덮고 지나가기보다는 작은 문제라도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면서 해결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흔히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알면 사랑하게 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말은 손 자녀 양육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를 돌보시다가 도대체 애가 왜 저러나 하면서 의아했던 적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루 종일 땅을 파도 돈 한 푼 나오지 않는데 하루 종일 바깥 놀이터에서 모래놀이만 하고 있는 아이, 읽지도 않은 책이 수두룩한데 헌책만 계속 읽어달라고 요구하는 아이, 또는 천천히 먹으라고 빨리 먹으면 얹힌다고 그렇게 걱정을 하더라도 내가 빨리 먹을 거야, 내가 1등 할 거야 하면서 막 먹는 아이들을 보면 도대체 얘가 왜 저러지 하면서 걱정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몰라서 난감했던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아이가 몇 살인지, 그리고 그때 그 나이의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에 대해서 이런저런 정보를 접해보시면 바로 우리 아이가 그래서 그랬구나,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라는 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교육 경험을 가지실 수 있는 기관이 지금 많은 곳에서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각 구에서뿐만 아니라 건강가정지원센터, 위센터, 드림센터, 또 이런 여러 가지 교육기관에서 손주 돌보미, 예비 할머니 학교, 또는 손자 돌보미, 이런 식으로 할아버지까지 참여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주로 모유 수유라든지 산모 음식 만들기, 아이들과 놀이하는 방법, 이런 식의 지식적인 교육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아무리 귀한 손자라 할지라도 친구들도 만나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아이하고 집에만 있게 되면 사는 게 좀 재미없게 느껴지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님들께서 교육을 나누시고 나서 그들끼리 애 키우면서 이런 일도 있었다, 나 그럴 때 이렇게 해결했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는 친목의 시간을 마련하기도 하고요. 또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교적인 모임을 하면서 취미 생활을 하면서 우울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심리치료적인 접근을 하는 기관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웃음 치료를 하는 기관도 많아지고 있고, 따뜻한 음식을 나누면서 기분 좋은 경험을 하는 기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지금 현재 손자녀 양육에 참여하고 계신 할머니, 할아버님들은 실제로 그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주 5일 엄마 아빠가 출근하는 시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고 씻기는, 또 숙제까지 봐주는 일까지 담당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엄마 아빠가 퇴근이 늦거나 주말에 또 할 일이 있으면 주말까지 연이어서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도움들이 물론 아이나 젊은 엄마 아빠들에겐 굉장히 유익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40대, 50대 후반의 나이가 되어서 이렇게 아이를 장기간 본다라는 건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많은 부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왕에 하시는 그 손주를 돌보아주는 양육에 있어서 과거의 것도 물론 살려야 하지만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이 아이들의 특성에 대해서 배워보실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의 이론과 실제의 경험담을 함께 들어보실 수 있는 교육 경험을 가지신다면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노력이 더 배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 효과를 경험하실 때마다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분이 좋으면 그렇게 좋은 기분은 그대로 아이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들이 전통적으로 가족은 내 인생의 최고의 동반자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키우는 것들을 너무 당연시하는, 즉 할머니, 할아버지의 애정과 그 아이를 실제로 옆에서 돌보아주는 노동적인 측면을 혼합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별개의 가치로 인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손자녀 양육에 참여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답을 해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는 노동은 분명히 노동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인식하시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더불어서 젊은 엄마 아빠들도 내 대신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열정, 그들의 수고를 함께 해서 내 아이를 그 무엇보다 귀하게 키우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그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인정하려는 생각의 전환, 또는 그런 생각을 표현하는 노력들은 계속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애씀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함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모든 가족들이 좀 더 구체적인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손자녀 양육에 참여하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님께 도움을 받고 있는 젊은 부모님들께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듭니까? 라고 여쭤본 결과 양쪽 모두 동일한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즉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좋은 것과 관련된 양육 방식에서 가장 큰 세대 간 차이가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40, 50 세대 또는 그 이상의 세대들은 어렸을 때부터 물자 전략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살았죠. 그래서 하나라도 아끼고 2번 쓰고 3번 쓰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반면에 지금 젊은 엄마 아빠들은 물자 전략에 대한 가치보다는 새로움에 대해서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도화지 한 장의 그림을 빽빽히 그렸을 때는 잘했다라고 칭찬해 줄 수 있지만, 아이가 선 하나 긋고 다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젊은 엄마 아빠는 아이고 다 했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더 그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일들이 실제로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가족인데 이렇게 다를까? 라고 속상해 하시기보다는 가족이라도 서로 다른 생각과 감정, 개별성을 가진 존재임을 인정하시고 그 다름을 함께 합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그 무엇보다 귀한 손주, 손자를 잘 키우는데 내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시간을 잘 보내고 있다는 충족감,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용돈을 받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제공하는 양육 수당들을 받게 되면 실제로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노력들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같이 생각을 나누고 계신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아이 마음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참 많이 있구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나를 사랑해 주고 있고 우리 엄마, 아빠도 낮에 나를 잘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자아 탄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탄탄대로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않은 크고 작은 스트레스,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할 때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안타까워해주고 내가 말하면 들어주는 사람, 내가 울면 와서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한 사람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견디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자아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자아 탄력성을 뿌리를 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사랑으로 아이를 돌보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멋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기 위한 노력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050, 아직은 난 할머니 아닌데, 할아버지 아닌데 라고 생각이 되실 수 있는 지금부터 그런 노력들을 조금씩 준비하신다면 실제로 할머니, 할아버님 되셨을 때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고 능력 있는 할머니, 할아버님이 되실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